서울 속으로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금요일 상담, 보험 관련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윤진호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샵 0951번 문자 열려 있습니다. 5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전화 02776-9595번, SNS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에서 TBS 라디오와 친구 맺기 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보내주시고요. 팀장님, 저희가 한 20여 분? 예. 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예. 예. 오늘도 진행을 할 텐데. 예. 지난번 상담 내용 중에 예. 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만 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6720번님 사연이었는데요. 홈쇼핑을 통해서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을 4가지를 드셨대요. 가입을 하셨대요. 액수가 작아서 부담이 별로 없어서 각각 5년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그냥 놔뒀는데 골절, 치매, 화상 이 부분은 중복된 게 있다고 하셨어요. 생명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걸 확인할 수가 없네요. 중복 보장 여부 알고 싶다고 하셨었죠.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어떤 설명을 해 주셨었는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지난번 방송 때 이렇게 청취자분께서 손해보험 상품 한 4개 정도 가입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네. 골절, 치매, 화상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중복 보장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2597번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를 하셨어요. 예.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분 질문은 실비보험이 아니라 골절비, 수술비 이런 걸 보장하는 정액보험 특약인 것 같다. 골절비나 수술비는 정액 지급인데요. 설명해 주신 거는 의료실비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아무리 손해보험이라 해도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의제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계약 방식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고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중복해서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정액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적인 실비 손해보험 이런 다르게 지급이 되는군요. 예. 미리 그 사고가 있으면 일정한 금액을 주겠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상해하고 이제 질병 간병 쪽에 보장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실손으로 가입했는지 정액으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보상 방식이 좀 달라지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81번님 실비보험 5만 원대 보험을 4년 정도 넣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안면마비로 한의원에서 한 달 정도 침치료를 받으셨대요. 근데 한의원은 보험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안 되는 건지 물어보셨었습니다. 청취자분이 한 달 정도 안면마비로 인해서 한의원에서 통원하면서 이제 침치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으신 것 같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2가지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지고 계신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돼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급여 항목에 기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10,000원이 넘어야 됩니다. 통원 하루당 10,000원이 넘어야 이제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침치료 비용이 10,000원이 넘지 않아서 보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비급여 항목에 기재된 경우인데요.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 비급여 항목에 기재된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 항목인데요. 약침이나 이제 금연침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고가의 상품이고 이런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실손에서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 중에서 이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사실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고 있어서 한방 치료를 선호하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네.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국정감사든 언론이든 이런 경우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 내년부터는 좀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예. 한방 치료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특약 형태로 보상을 하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상품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그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직도 뭐. 네. 이게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네네. 과거에는 또 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한방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군요. 지금 표준화됐기 때문에 예.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아닐 거라고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사연까지만 지난번에 받았던 사연 중에 다음 사연까지만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번에 SNS로 노란병아리 님이 저희 아들이 비행하는 직업인데 뭐 이렇게 항공기 모는 그런 쪽이신가 보죠. 네. 보험을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이 직업을 가지고 회사에서 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내역이 사소한 부상은 뭐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내역이 별로 이렇게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신가 봐요. 다른 보험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는지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걸 추천해 주시라는 말씀 같아요. 예. 비행하는 직업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민간 항공기를 타시는 만약에 분이시라면 특별히 보험 가입할 때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불이익은 없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보험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민간 항공기 조종사든지 뭐 스튜어디스든지 스튜어드겠죠. 아드님이시니까. 그렇죠. 아드님이 스튜어디스죠. 그런데 만약에 현재에 이제 전투기 조종을 하고 있거나 뭐 특수부대 요원이라든지 이런 식이라면은 좀 보험 가입이나 보장에 있어서 좀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이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항공기 조종사인 경우에 이제 보험 상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으셨는데요. 일반인과 크게 달리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이라든지 암보험, 연금보험 정도는 이제 좀 필수적으로 많이 가입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를 제가 권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비행하는 직업과 관련 없이 그냥 일반적인 청취자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적인데 그 자기 가계력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분들 이런 쪽을 좀 보시면 많이 발생하는 사실 질병이 있고요. 그쪽을 좀 유의해서 그쪽을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 중요한 문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연말연시인데 사실은 그게 제 주변을 봐도 만약에 뭐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런 거 있습니다. 뭐 혈관 쪽이 안 좋으신 아무튼 뭐 장수 집안이다.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연금보험 같은 거 들으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담 한번 진행해 보죠. 4848번님. 간단하네요.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거 질문이 간단한 만큼 답변이 방대해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만. 너무 또 방대해지면 안 되니까 좀, 몇 가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 중심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금 저축을 이제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금 저축은 400만 원까지 불입하시면은 그 13.2%로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이죠? 연간 400만 원 정도 납입하시면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 52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66만 원 정도를 돌려받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연소득은 5,50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뉘는 거고. 나눠져 있고. 연금저축은 어쨌든 납입한도 연간 400만 원 정도. 납입한도는 아니고 이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렇고요. 400만 원까지. 그리고 뭐 올해 지금 새로 공제 혜택이 들어온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직장에 다니면은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까? 네네. 퇴직금을 적립해 놓고 그걸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네. 회사에서 이렇게 적립했다가 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준비하는 이제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예. 이걸 계좌를 만들어서 300만 원까지 불입을 하시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연금 저축과 동일한 정도 13.2%나 16.5%로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입하신다면은 예. 한 92만 원에서 뭐 115만 원 많을 경우에 네. 예, 이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하는 차원에서 드는 건데 실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그 세액 공제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상당히 고려해 보실 만한 상품이군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세제 부분이 좀 많이 강화가 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끝으로는 이제 뭐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13.2%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셔서 100만 원을 다 돌려받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100만 원까지군요. 네. 13만 원 정도 되겠죠. 네네. 자, 4002번님 휴면보험금 조회 방법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요거는 간간히 뭐 뉴스 나올 때마다 뭐 인터넷 검색창 같은 데 보면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르잖아요. 다들 이게 바빠서 잊고 사시다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한 번씩 살펴보시죠. 연말이니까 돈이 좀 저희가 필요하죠. 공돈이 많이 왔으면 필요할 좋겠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험 계약이 만기가 되거나 또는 이제 도중에 해지됐을 때 고객이 장기간 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이 돈이 한 6,600억 원. 그래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예, 아니 윤 팀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셨지만 이제 뭐 다들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일단 그렇습니다. 하신 거겠지만. 이거 만약에 조회를 안 해보셨으면 좀 조회를 해보셨으면 하는 게 그 2003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한 7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돌려줬다고 하시거든요. 환급 금액이? 네.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그렇죠.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계약이 만기가 됐거나 이제 도중에 해지된 경우에 한 3년 정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칙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이제 돈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귀속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08년도에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휴면예금 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휴면예금 관리재단을 만들어서 그걸 보험회사가 갖지 말고 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보험회사가 이 재단에다가 강제는 아니지만 넘길 수 있도록 이런 근거 규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많은 경우에 이 재단으로 돈이 넘어오고 있고요. 재단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온 돈 중에서 한 5년 정도까지는 이 재단에 넘어온 뒤에 한 5년 정도까지는 원 권리자가 나타나면 돌려주도록 지금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정도가 예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그 3년 정도가 마감 시한이었는데 지금은 늘어난 거네요. 한 8년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꼭 조회를 해보고 싶은 분은 예. 조회 안 하신 분 중에서요. 예.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휴면계좌 통합 조회 화면에 들어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 네. 네이버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뭐 보험협회 사이트에서 다 이렇게 연계돼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준비하시면 예.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예. 6300번님, 종신보험 가입할 때 보험 청약서를 설계사가 대신 작성했는데요. 지금은 무슨 약간 문제가 있으신가 보죠? 예. 지금 제가 청약서를 썼다고 그 설계사가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지금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문제되는 게 있나 보고요. 네. 이런 유의 사실은 분쟁이 아무튼 모든 분쟁이 한 50% 이상은 사실은 이 자필 서명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계약 관련 주요 서류에다가 그 계약자가 자필 서명을 하였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분쟁이나 소송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국은 승패를 좌우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계약자가 만약에 직접 청약서에다가 자필 서명을 했다. 예. 그렇다면은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네. 상품 설명도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리한 결과로 나타나고요. 네. 반대로 이제 청약서나 상품 설명서에 설계사가 대신 작성했다. 예. 이렇게 만약에 판명이 되면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상품 설명이 불충분했던 걸로 봐서 그렇겠죠. 돈을 돌려주는 예. 이런 결과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를 법원에 가서 자필 서명의 이제 진위 여부를 따지려고 하는 경우가 예.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형사적으로는 사문서 위조죄 또 민사적으로는 1심, 2심, 3심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물론이죠.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나 이제 법원에 가시더라도 예. 결국은 뭐 금융감독원 직원도 마찬가지고 판사들도 예. 자필 서명 여부를 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적 감정 기관을 통해서 예. 그 진실을 이렇게 가리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뭐 소송을 하시는 것보다는 예. 필적 감정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진위 여부를 가리고 예. 여기에 그 소요되는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이제 통상 그래요?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거는 뭐 반반씩 부담하거나 지는 분이 부담하거나 예. 이렇게 해서 좀 가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 뭐 여기에 인정을 안 해가지고 그 보험회사나 뭐 설계사 쪽에서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이 결과를 이제 증거로 삼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필적 감정 기관을 통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시라는 조언이셨어요. 5548번님 변액보험 가입했는데 중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생각했던 수익률도 나지 않네요. 왜 그렇습니까? 하셨습니다. 이거 약간 저희가 글쎄요. 이 상품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경우 있죠. 변액보험에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예. 이 변액보험은 사실은 일종의 펀드 상품인데요. 예.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험적인 요소도 같이 가미가 돼 있어서 그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 금액이 적어서 수익률이 적을 수가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변액보험이 그 일반적인 펀드보다도 더 사업비가 좀 적게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초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금액이 적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변액보험 상품에 이런 문제가 많아서 이 초기 사업비를 많이 줄이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조정을 하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보험 가입 시에 좀 잘 비교하셔가지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벌써 꽤 됐나요? 몇 해 전에는 변액보험, 특히 변액 유니버설 보험 예, 이런 예, 상품들 거의 붐이었잖아요. 가입 붐이었잖아요. 가입품이었는데, 근데 이제 가입품이었는데, 장단점이 다 있을 텐데 예, 너무 예. 장점만 부각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가입한 분들이 나중에 좀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그러시다 같아요. 보니까 이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제 민원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보험 관련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금융감독원의 윤진호 팀장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금융분쟁 관련된 상담 금감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번 이용하십시오.